사람들은 항공전자 엔지니어라고 하면 전투기 옆에서 헤드셋 끼고 멋있게 지시하는 장면부터 떠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일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드라이버 소리, 로그 창에 찍히는 숫자, 그리고 이게 맞는지를 끝없이 확인하는 반복이 전부인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제 일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군을 아군으로 알아보게 만드는 신호를 절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틀리게 읽히는 순간 그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되니까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단 한 번의 표시 흔들림이 제 직업을 다시 정의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저한테 아군이 아군으로 보이지 않던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이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요. 커피 향과 바닥 세제 냄새가 섞인 깔끔하지만 긴장되는 그 공기요. 저는 노트북 가방 끈을 한 번 더 조이고 탑승권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이동이 잦은 사람들만 하는 버릇이죠. 그때 공항 TV 자막이 제 시야를 끌어당겼습니다. 자막에는 트럼프, 그린란드 관련 발언 같은 문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내용을 좋아해서 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단어들이 공기 중에 뿌려지는 순간 사람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는 걸 저는 압니다. 안보라는 단어가 멀리 있다가도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그걸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끝이 결국 그 단어와 맞닿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업무용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알림 제목은 짧았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KF-21 IFF 통합 계약 확정. 손끝이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잠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누르기 전에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이상하죠? 누가 훔쳐보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문장을 보기 전에는 꼭 주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알림 안에는 회사 공지 링크가 있었고 저는 이미 외부 공개 자료로 한번 봤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BAE가 KAI로부터 IFF 통합 계약을 받았다는 발표 말입니다. 금액이 대략 1,100만 달러 규모라는 숫자도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박히는 건 제 직업병이에요. 숫자는 언어보다 거짓말을 덜 하니까요. 그런데 공지의 마지막 줄이 저를 더 붙잡았습니다. 한국 시험장 일정, 즉시 합류. 저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목 아래에서 묵직해졌습니다. 출장이 확정되는 순간의 무게감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줄에 섰습니다. 앞 사람의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출장이 깔끔하게 끝내고 돌아오는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문제는 찾고 수정하고 통과시키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것. 그게 제 세계였습니다. 비행은 길었습니다. 중간중간 눈을 감았지만 진짜로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마주할 장비 구성도를 머릿속에서 계속 펼쳤다 접었다 했습니다. IFF, Identification Friend 5포. 이름만 들어도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단순하지 않은 것. 신호 한 번이 조종사 화면으로 들어가고 관제 시스템과 엮이고 다른 항전 장비와 맞물립니다.
어떤 조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지연이 생기고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만 흔들리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늘 특정한 조건에서만 일어나니까요. 한국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으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동선은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부딪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안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긴장으로 단단했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낮은 산과 도로 표지판, 정리된 건물들. 전부 처음 보는 풍경인데도 이상하게 정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저한테 보여줄 가장 큰 인상이 바로 그 정돈된 태도라는 걸요. 시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장비가 놓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품질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도윤은 악수할 때 힘을 과하게 주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애단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특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시험 엔지니어도 옆에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제 노트북 가방을 힐끔 보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그는 여기서도 바로 뽑을 수 있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게 놀랐습니다. 첫날부터 로그 얘기부터 나오는 현장이라니.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의 상황 화면이 켜졌습니다. 큰 디스플레이에 레이더 형태의 화면과 표식들이 떠 있었습니다. 훈련용이지만 그래도 심장이 반응하는 화면입니다. 표식은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아군 표시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선명함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거의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딱 찰나. 아군 표기가 순간 미확인으로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놓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누가 얼음물을 뿌린 것처럼 굳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방금 보셨어요? 김도윤도 바로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애단, 지금 표시 흔들렸죠?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정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안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빨간 경고등이요. 장비가 울리는 경고음이 아니라 제 경험이 울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확인했습니다. 착각인가? 모니터 렌더링 지연인가? 시뮬레이션 표식 전환 과정의 순간적인 표시인가?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지우는 게 제 다음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도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그부터 뽑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제 가슴을 더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이 현장은 빨리 통과시키는 현장이 아니라 흔들림을 용납하지 않는 현장이라는 걸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표식은 다시 선명하게 아군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진짜 일을 만들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장비 연결 포트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입니다.
통과 도장이 찍힌 뒤에야 드러나는 실패 말입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단,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제 마음속 오래된 무게까지 건드리게 될 줄은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이 그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내려놓게 할지도요. 시험장 안내를 받고 처음 들어간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거창한 홍보 영상이나 성과 포스터보다 벽면 전체를 채운 일정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날짜가 촘촘히 적혀 있었고 색깔 펜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서로 겹치며 숨이 막힐 정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제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본사 시간과 한국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습관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김도윤이 제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지훈도 이어서 자리 잡고 회의실 TV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 크게 찍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6H.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자들이 숫자에 반응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 숫자가 성공을 의미하든 실패를 의미하든 몸이 먼저 압박을 계산합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외부 보도에서도 2026년 하반기부터 인도 시작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도윤이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초도양산 20대 계약은 이미 걸려 있고요. 김도윤은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묘하게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계약은 종이에 쓰인 문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람들 목에 걸린 무게로 바뀌니까요. 저는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머릿속으로 자동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통합 일정, 시험 일정, 검증 항목, 재시험 가능 횟수, 예상되는 변수,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버퍼. 현실은 늘 버퍼를 잡아먹습니다. 특히 가끔 흔들리는 구간 같은 애매한 변수는 버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현장 상황 공유 부탁.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아군 표기 흔들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오자마자 이런 흔들림을 본 건 일정표를 보는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일정표는 계획이지만 흔들림은 현실입니다. 김도윤이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시험 단계가 목록처럼 나열돼 있었고 항목 옆에는 PASS라는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 빈 칸이 싫습니다. 빈 칸은 빨리 채우고 싶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빈 칸이 남아있으면 일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다니거든요. 저는 제 습관대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통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문제는 바로 잡고 통과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우선이겠네요. 말을 하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는 단어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빨리, 통과, 마무리, 돌아가기.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히 통합하고 빨리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고 인생은 인생이니까요. 박지훈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조용히 커서를 움직여 로그 항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김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살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급한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급하다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 정적이 생겼습니다. 정적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키우면 감정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한 정적은 기준이 뭔지 모르게 만듭니다.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김도윤이 제 쪽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애단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도윤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아주 낮게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빨리보다 확실히를 먼저 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반박할 문장을 찾았습니다. 확실히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확실히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장은 늘 시간과 싸우니까요. 김도윤이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붙였습니다. 이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 목숨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안전 교육을 받고 규정도 읽고 보고서도 씁니다. 어딜 가든 안전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도윤의 문장은 교육 슬로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냄새가 났습니다. 땀, 커피, 야근, 기록, 확인, 책임.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종이컵이 손가락에 닿는 감각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내심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가? 정확히 말하면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는 불편한 기억을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고 식탁 위 대화가 끊겼습니다. 작전명이나 장소 같은 세부를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오인이 어떤 사람을 삼켜버렸는지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을 직업으로 눌러 담아 살아왔습니다. 오인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면 과거도 조금은 덜 아프게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윤의 문장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제 안쪽에 쌓여있던 무게를 건드렸습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말이 기술보다 먼저 나오는 현장. 일정표보다 기준이 먼저 서는 현장.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는 현장은 흔치 않습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26년 숫자 때문에 다들 마음이 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박지훈은 화면에 찍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한 번 넘어가면 하늘에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지훈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박지훈이 과장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지훈이 담담하게 말하는 게 더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을 켰습니다. 기술적인 체크리스트 옆에 평소에는 적지 않던 문장을 적었습니다. 확실히가 우선. 저는 그 문장을 적고도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술자에게 문장은 보조수단이지만 어떤 문장은 기준이 됩니다. 김도윤이 제 메모를 눈치챈 건지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애단 무리하게 압박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김도윤은 잠깐 멈춘 뒤 말을 골랐습니다. 현장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치릅니다. 저는 그 비용이 돈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본사도 속도를 원합니다. 저도 속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화면에서 흔들림을 받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은 바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 정적은 무겁기보다 단단했습니다. 기준이 생긴 정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애단 한국팀은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빨리 끝내는 방식이 확실히 끝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속도의 정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통과 도장을 받는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는 속도. 제 기준과 아주 달랐고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장 특유의 금속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본사 메시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현장 기준은 확실함 우선. 일정은 조정 가능성 있음. 흔들림 징후 확인됨 로그 분석부터 진행.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보내고 나니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솔직한 보고는 늘 부담이지만 숨기는 보고는 더 무섭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평범한 하늘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미확인이 떠버리는 순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표의 숫자보다 김도윤의 문장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사람 목숨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시험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일정표에 찍힌 2026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짝였고요. 저는 원래 숫자를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사람입니다. 마감이 언제인지, 검증이 얼마나 남았는지,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면 감정이 줄어드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숫자를 계산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봤던 아군 표기 흔들림은 계산으로 눌러지지 않는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기계 냄새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케이블들이 바닥을 따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된 케이블을 보면 현장 수준이 보이죠. 이 현장은 급해도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는 곳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박지훈이 제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보시죠. 박지훈은 모의 환경 화면과 로그 창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김도윤도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김도윤은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는데 그 노트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연결하면서 말했습니다. IFF는 달아놓는다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그 당연함이 이번에는 제 쪽을 향해 칼처럼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호는 조종사 화면으로 들어가고 관제와 연결되고 다른 항전 장비와도 맞물립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짐이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흐트러짐이 가끔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항상 나타나면 잡기 쉽습니다. 가끔만 나타나면 사람 마음이 지름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제 방식대로 접근했습니다. 문제 구간만 패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일정은 늘 촉박했고 이슈는 늘 터졌고 해결은 늘 우선순위로 굴러갔으니까요. 핵심 기능을 안정화하고 주변 이슈는 뒤로 미루고 전체를 통과시키는 방식. 그게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박지훈이 키보드를 멈추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지훈이 로그를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요. 박지훈은 화면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가끔입니다. 박지훈은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가끔이 제일 무섭습니다.
김도윤도 그 순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김도윤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에단, 이 구간이 패치로 가려지면요. 표시는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인은 남습니다. 김도윤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진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패치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는 다 압니다. 패치는 임시조치일 때가 많지만 임시조치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시조치가 영구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임시조치는 재앙의 씨앗이 되죠.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원인은 찾겠습니다. 다만 일정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일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제가 변명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지훈이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조용히 다른 로그 구간을 띄웠습니다. 에단, 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박지훈은 말투를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의와 디버깅이 섞여서 끝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어졌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파고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내자고 하면 박지훈은 로그를 더 촘촘히 남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충분하다고 말하면 김도윤은 충분하다는 기준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디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누가 화를 내면 감정으로라도 끝이 나는데요.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로그를 분석하면서 제 손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키보드를 치고 화면을 확대하고 시간 스탬프를 맞추고 이벤트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모의 상황에서 표식이 흔들린 그 찰나에 어떤 신호가 먼저 흔들렸는지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눈이 아니라 인내로 하는 겁니다. 한 줄 한 줄은 의미 없어 보이는데 어떤 조합이 되는 순간 갑자기 의미가 폭발합니다. 김도윤이 옆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에단, 한국팀이 까다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김도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냥 남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는 걸 싫어한다. 문제든 책임이든 의심이든. 그게 이 현장의 정체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번 웃으려다가 웃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자존심이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꽤 오래 이 일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경험 많은 엔지니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장에 와서 제가 갑자기 빨리 끝내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원래 안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사람을 살리려는 쪽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에단도 안전을 우선으로 봅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도 압니다. 박지훈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지훈은 에단이 여기까지 온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저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동료로 인정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패치를 먼저 상정하는 대신 원인을 먼저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패치를 먼저 생각하면 머릿속에 통과가 먼저 뜹니다. 원인을 먼저 생각하면 머릿속에 재발이 먼저 뜹니다. 둘 다 일의 일부인데 순서가 사람을 바꿉니다. 김도윤이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 방식이 좋습니다. 김도윤은 칭찬을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현장은 저를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이기려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떠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남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험실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펜 소리만 일정하게 돌고 모니터 빛이 얼굴을 파랗게 비췄습니다. 박지훈이 커피를 한 잔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에단, 이거 드세요.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컵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컵의 뜨거움에 닿는 순간 저는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방식의 끝까지 확인하기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확실이라는 단어는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이 들고 체력이 들고 감정이 들고 자존심도 듭니다. 한국 팀은 그 비용을 당연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실적이라고 믿어온 방식이 사실은 편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제 메모장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가끔이 제일 무섭다. 박지훈의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마음속 기준이 아주 조금 이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근이 연장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버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험실 조명은 밤이 되어도 나처럼 하얗게 켜져 있었고요. 모니터 빛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눈이 뻑뻑해져서 저는 자꾸만 눈을 비볐습니다. 손목은 키보드 각도만 봐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국 팀은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분명히 있는데 기준이 흔들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로그를 다시 열어 확인했고요. 김도윤은 체크리스트를 접지 않고 항목 옆에 조용히 메모를 더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검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단, 이 구간은 재현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지훈이 그렇게 말하면 김도윤이 바로 되물었습니다. 박지훈, 재현 조건 추가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박지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한국 팀이 가진 확실함의 형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확실함은 느낌이 아니라 문서화된 이유였습니다. 문서화된 이유는 누군가의 기분을 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도 비슷했습니다. 박지훈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정리하고 이어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정리라는 말이 종종 덮기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정리가 다음 확인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시험실 밖 복도에는 자판기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하나 뽑으려고 동전을 넣는데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둔해진 건 피곤해서기도 했지만 마음이 긴장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수민은 박지훈 팀에서 데이터 정리를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수민은 늘 말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날은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수민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에단, 아직 안 가셨어요?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돼서요. 이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민도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수민이 캔을 하나 집어들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 이수민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이수민이 말했습니다. 에단은 왜 이런 일 하세요?
질문은 짧았는데 제 안에서는 길게 울렸습니다. 왜라는 단어는 기술자에게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는 스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종이컵을 입술에 대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이 데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몸으로 알려주니까요. 이수민이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민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태도에서 이미 한국식 기준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다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단어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작전명, 장소, 그런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민도 이해합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단 아버지가 겪었던 일 중에 오인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목이 잠깐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단어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요. 에다는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집에서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닫을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서 포크 소리만 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에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총알만이 아니라 오인이라는 문장 하나일 수 있다는 걸요. 이수민이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IFF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단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단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수민이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민도 비슷합니다. 저는 놀라서 이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수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민이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군 경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수민도 사고 소식을 뉴스로만 듣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수민은 사람이 시스템 때문에 죽는 이야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수민은 말끝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민은 시스템을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믿고 절차를 믿고 확인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집요함이 단지 업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 집요함은 성격이 아니라 이유에서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다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팀이 너무 까다롭다고 느꼈습니다. 에다는 빨리 끝내는 게 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수민이 바로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에 힘을 얻어 말을 더 꺼냈습니다. 한국 팀은 누가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남냐를 따집니다. 그게 에단에게는 낯설지만 필요한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수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수민이 보기엔 에단도 똑같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수민이 말했습니다. 에단은 아까 회의에서 패치 얘기했다가 바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자존심 세울 수도 있는데 에단은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이수민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칭찬이라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이 정확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단도 사람입니다. 에단도 일정이 무섭고 압박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는 잠깐이 너무 큽니다. 이수민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수민은 그래서 잠깐을 잡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제 눈에 현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의 담담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는 훈련이었습니다. 김도윤의 조용한 기록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영웅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문화 충돌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책임의 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도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만 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다시 시험실로 돌아가는 길에 이수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단. 이수민은 에단이 여기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에단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같은 이유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사실상 금기어처럼 취급되는데도 그날만큼은 모두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박지훈도 아침부터 목소리가 조금 빨라져 있었고요. 이수민도 커피를 평소보다 더 진하게 타서 들고 다녔습니다. 저도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일정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2026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사람의 목을 조르는 방식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시험실에 들어서자마자 펜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모니터에는 전날 정리해둔 재현 조건들이 줄줄이 띄워져 있었고 체크리스트 옆에는 빈칸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칸이 줄어드는 건 보통 안도감을 주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빈칸이 사라질수록 이제 끝내도 된다라는 유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박지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단, 오늘은 통과까지 밀어보겠습니다. 박지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수정으로 재현 조건 대부분이 안정화됐고 표식 흔들림도 거의 잡힌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에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끝을 봅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도 뭔가가 들썩였습니다. 끝을 보자라는 문장은 사람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뜸은 조심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실수는 피곤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들뜰 때도 나옵니다. 김도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도윤은 커서를 움직이는 손도 느렸고 말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가진 침착함은 이상하게 주변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려는 순간마다 김도윤이 공기를 기준 쪽으로 돌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모의 화면에 표식들이 떠오르고 IFF 반응이 규정대로 찍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지훈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항목 21 정상. 이수민이 로그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저장 완료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서 신호 흐름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지연 없음. 오탐 없음. 각자의 목소리가 짧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못을 박는 소리처럼요.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 성공이 이어졌습니다. 성공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상상합니다. 도장, 통과, 보고. 그리고 끝났다라는 말. 저도 그 상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빨리 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잔 기억도 없고 어깨는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숫자와 로그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시나리오가 왔습니다. 재현 조건 중 가장 까다롭다고 표시해둔 조합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만 다시 한번 집중합시다. 이수민이 화면을 확대해 표식을 크게 띄웠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몸은 숨기지 못합니다. 시나리오가 진행됐습니다.
표식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아군 표시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흔들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확인으로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고 눈에 확 띄게 튄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식의 상태가 아주 짧게 규정의 경계선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눈을 깜빡였으면 놓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손에 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시험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펜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숨소리도 전부 잠깐 멎은 느낌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용했고 단정했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시험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박지훈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김도윤, 지금이면 통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문장 안에 간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민도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수민도 방금 흔들림을 봤습니다만 규정 위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민은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넘어가고 싶다는 의도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멈추면 내일이 더 빡세집니다. 제 시험을 잡아야 하고 로그를 더 쌓아야 하고 보고 라인도 다시 돌려야 합니다. 본사 메시지도 떠올랐습니다. 통과 일정 맞춰야 합니다. 그 문장이 제 심장 뒤쪽을 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도윤, 이 정도면. 그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김도윤이 제 쪽을 보며 아주 짧게 고개를 저었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의 표정에는 화도 없고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기준만 있었습니다. 남기면 안 되는 것, 그 기준 말입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멈추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도윤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작은 흔들림이 현장에서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김도윤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아주 살짝 힘을 줬습니다. 그 힘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박지훈이 한 번 더 설득하려 했습니다. 김도윤,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안정 구간이 더 많습니다. 김도윤이 즉시 반문했습니다. 박지훈, 안정 구간이 많다는 게 흔들림을 정당화합니까? 박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기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윤리 질문이었습니다. 박지훈도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이수민이 로그를 더 쌓으면 패턴을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춥니다. 저는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더 세게 쥐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맞나? 이 정도 흔들림이면 통과시키고 후속으로 개선하면 안 되나? 현장에서는 그렇게도 한다.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익숙한 합리화였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번 들었던 합리화요. 그런데 김도윤의 다음 말이 그 합리화를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김도윤이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애단. 김도윤은 제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애단은 이 장비가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눈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정 압박이 머리를 덮으면 사람은 눈앞에 도장만 봅니다. 김도윤은 그 시선을 하늘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식탁 위가 조용해지던 밤.
아버지가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던 손. 말이 끊긴 채로 흘러가던 침묵. 오인이라는 단어가 집안 공기를 죽이던 느낌.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싫어서 직업으로 덮어왔습니다. 그런데 김도윤의 질문이 그 덮개를 들쳐버렸습니다. 저는 목이 잠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애단도 방금 흔들림을 받습니다. 애단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말할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이겼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살아남느냐에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박지훈이 제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지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이해합니다. 이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민도 동의합니다.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통과를 목표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흔들림을 남기지 않는 날입니다. 김도윤은 도장을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은 결과의 상징인데 김도윤은 결과를 미뤄서 사람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박지훈도 말이 없었고 이수민도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낙담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자랑하는 건 대수나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급해도 멈출 수 있는 용기. 사람이 먼저라는 기준을 도장보다 앞에 두는 용기. 그 용기가 시험장의 공기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가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오인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밀어내는 걸 느꼈습니다. 통과 도장보다 더 무거운 게 있다는 걸 한국팀이 제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날 밤에 멈춘 결정이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는데도 화면에 남아있던 흔들림의 잔상이 제 눈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로 가는 동안 손바닥을 몇 번이나 쥐었다 폈습니다. 몸이 먼저 긴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커피가 아니라 물을 들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이수민도 옆에서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늘 그랬듯이 말없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요. 김도윤의 노트는 어제보다 더 두꺼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메모가 늘어났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에다는 어제 판단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박지훈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수민도 조용히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수민은 어제 로그를 따로 묶어놨습니다. 김도윤이 그 말을 듣고 짧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김도윤은 늘 짧게 말하는데 그 짧음이 이상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길게 격려하지 않아도 기준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박지훈이 모니터를 켜고 어제 멈췄던 구간을 다시 띄웠습니다. 표식이 흔들렸던 그 조합, 그 짧은 순간의 경계선 같은 흔들림.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처음부터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건 시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 보통 사고를 막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수민이 로그 폴더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폴더 이름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시나리오 번호, 환경 조건, 그리고 담당자 이니셜.
저는 그 정리 방식만 봐도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록을 질서 있게 쌓는 것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오늘부터 느낌이라는 단어를 금지하겠습니다. 박지훈이 짧게 웃었습니다. 박지훈 동의합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려다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아직도 느낌이 남아 있었거든요. 불길한 느낌, 일정이 무너질 느낌, 본사가 압박할 느낌. 하지만 김도윤이 금지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은 있어도 되지만 결정은 기록으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이벤트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박지훈은 흔들림이 발생한 전후 30초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잘랐습니다. 이수민이 즉시 동일 구간의 다른 케이스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저는 그 둘을 번갈아 보면서 차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진짜로 사람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의심은 사람이 해야 하니까요. 저는 갑자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박지훈. 이 타임스탬프에서 응답 지연이 아주 미세하게 늘어납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훈도 어제 봤는데 단순 오차로 보였습니다. 김도윤이 즉시 물었습니다. 단순 오차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지훈이 바로 답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박지훈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시험실 공기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현장은 강합니다. 근거 없는 확신이 더 위험하니까요. 이수민이 조용히 다른 로그를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이수민은 조건 하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수민이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동일 시나리오인데도 환경 파라미터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수민이 가리킨 건 아주 사소한 값이었습니다. 통신 타이밍을 만드는 내부 설정값 중 하나였고 겉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이 사고를 만듭니다. 사소해서 모두가 무시하고 무시해서 아무도 기록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람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에다는 이 값이 흔들림의 스위치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훈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럼 재현 조건을 이 값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김도윤이 바로 지시했습니다. 분리하고 반복하고 횟수를 정하십시오. 김도윤의 문장은 명령이라기보다 절차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30회 반복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수민도 받았습니다. 이수민은 30회 전부 로그 폼에 통일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표식은 대부분 안정적이었습니다. 10번까지는 흔들림이 안 나와서 제 마음속에서 다시 유혹이 올라왔습니다. 봐라, 어제는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 그 유혹이 고개를 드는 순간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김도윤은 제 마음을 읽은 게 아니라 현장을 읽은 겁니다. 사람은 10번 성공하면 스스로를 믿고 싶어지고 스스로를 믿는 순간 실수가 시작되니까요. 20번을 넘겼을 때 화면에서 아주 짧은 흔들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지훈이 즉시 멈추고 타임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이수민이 말했습니다. 이수민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보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재현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현되지 않는 문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결국 현장을 타협으로 몰아넣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 한마디가 시험실을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박지훈은 즉시 해당 구간의 입력 조건을 정리했고요. 이수민은 흔들림 직전의 파라미터 변화만 따로 추출했습니다. 저는 원인 가능성을 좁히기 위해 신호 경로를 다시 그렸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작은 조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아주 짧게 신호 판정이 경계값 근처로 흔들리는 패턴. 문제는 오작동이 아니라 판정 조건에 취약한 경계였습니다. 시험 환경에서만 발견된 것이고 실제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시험과 현실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다는 이걸 그냥 숫자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도요. 이수민도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그래서 기록을 더 남기겠습니다.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록이 말할 때까지 통과는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의 천재성으로 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멈추기로 약속하고 반복하기로 약속하고 기록으로 확인하기로 약속하는 방식. 저는 그런 약속이 쌓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본사에 보내는 보고서 첫 줄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근거는 로그로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더 솔직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팀의 기준이 프로젝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서 가졌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그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끝내고 사람을 보내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험실 문을 나서자마자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이라는 건 늘 모니터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걷는 동안에도 씹는 동안에도 잠깐 웃는 동안에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오면 다들 말수가 줄어드는 편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내려가는 복도에는 따뜻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여서 아주 잠깐은 일이 아니라 생활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지훈이 앞에서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에단, 오늘은 밥 꼭 드셔야 합니다. 박지훈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박지훈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에단도 알겠습니다. 에단은 요즘 커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수민이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수민은 커피가 밥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김도윤도 뒤에서 들었는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밥을 밥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김도윤의 말은 짧았는데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기준을 던져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윤이 식판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지훈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불어 먹었고요. 이수민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화면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이수민이 말했습니다. 에단,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수저를 잠깐 멈추고 이수민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KF-21 관련 내용이었고 공대지 능력 반영 시점과 무장 시험 일정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7년부터 반영. 2028년 말까지 10종 내외 무장 시험. 예산 규모도 숫자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강해진다라는 뉘앙스로 정리되어 있었고 댓글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박지훈이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박지훈도 이런 기사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민은 주변에서 무장 뭐 달리냐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수민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수민은 대답이 어렵습니다. 이수민이 하는 일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평생 설명을 어려워했거든요. IFF는 누가 사진 찍어 올리면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 장비가 아닙니다. 장착됐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없이 돌아가면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야 성공입니다. 그게 제 직업의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도 기사 방향은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강해지는 걸 보고 안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단은 다른 문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부러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강해지는 만큼 실수의 값도 커집니다. 김도윤이 수절을 멈췄습니다. 김도윤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잠깐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김도윤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도윤은 그 다음 문장을 더 짧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박지훈이 김도윤 말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은 개발이 빠를수록 검증이 더 느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문장이죠. 빠르면 느려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문장이 진짜입니다. 개발이 빠르면 변수도 빠르게 늘고 변수는 검증을 잡아먹습니다. 검증을 잡아먹는 속도는 개발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멈추는 용기가 없으면 결국 더 크게 멈추게 됩니다. 사고라는 이름으로요. 이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밖에서 한국은 빨리빨리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수민도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수민은 시험실에서는 다르게 느낍니다. 이수민은 손가락으로 식판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시험실에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계속 느끼는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빠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현장에서는 속도보다 기준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준이 먼저 움직이니까 속도는 기준을 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수민이 보여준 기사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무장, 인도, 일정. 모든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다. 반면 제가 보는 단어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오인 방지, 연결, 신뢰. 이 단어들은 기사 제목으로 쓰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 단어들이 전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에단은 뉴스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에단은 뉴스가 말하지 않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도요. 김도윤도 짧게 말했습니다. 김도윤도 같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먹고 입안에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숟갈이 넘어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조종석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조종사가 표식을 믿는 순간, 관제가 표식을 믿는 순간, 정비사가 시스템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연결될 때 전투기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져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늘 불안해졌습니다. 김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에단. 김도윤은 제 이름을 부르고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에단은 한국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단은 지금까지 한국이 자랑하는 건 수치나 성능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단은 한국이 자랑하는 건 보이지 않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은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훈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지훈 말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사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수민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그래서 이 일이 재미있습니다. 이수민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사람을 바꾸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하는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기준 하나를 몸에 새기는 느낌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며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하늘이 더 무겁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강해진다는 기사에 열광할수록 저는 더 단순한 결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해지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시스템이 더 먼저여야 합니다. 한국 팀은 그 시스템을 말로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저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험실 문을 열기 전부터 모두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말이 적었고요. 이수민은 키보드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로그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김도윤은 늘 그렇듯이 노트를 펴고 펜 끝으로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몇 줄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현장은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라서 마지막 날에도 들뜨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전날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조건은 결국 사소한 값 하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시험실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에단, 오늘은 최종 반복 시험을 하고 기록을 묶어서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도 준비됐습니다.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는데 속에서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통과 도장 자체가 두근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통과 도장을 받는 순간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모의 화면에 표식들이 떠오르고 정해둔 조건이 차례대로 주입되었습니다. 이수민이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장 완료 알림이 규칙적으로 떴습니다. 박지훈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읽고 옆에 시간과 조건을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신호 흐름을 한 번 더 훑으면서 전날 잡아낸 경계값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펜 소리와 키보드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정상입니다라는 보고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30번. 흔들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에도 바로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이 이어질수록 사람은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싶어지니까요. 그 말은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 제 입을 막듯이 침을 한번 삼키고 화면만 봤습니다. 마지막 반복이 끝났을 때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훈 완료입니다. 이수민이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수민 전체 로그 묶어서 해시갑까지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김도윤은 바로 도장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먼저 노트에 뭔가를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아주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짧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오래 남는 것 같았습니다. 통과라는 소리라기보다 약속을 지켰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김도윤은 바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기록의 시작입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은 오늘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민도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들으며 마음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누구 하나의 감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가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통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 바라던 방식이었습니다. 회의는 최종 보고 형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도윤이 화면에 요약 자료를 띄웠고 박지훈이 주요 리스크와 해소 근거를 짚었습니다. 이수민은 전체 로그 구조와 재현 조건표를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저는 외부 공급사 관점에서 통합 과정에서 확인한 신호 흐름과 경계값 수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긴장이라기보다 이제 진짜 보낼 수 있다라는 확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김도윤은 시선을 자료에서 떼고 사람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그냥 사람이 먼저여야 해서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된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들은 사람이 먼저는 달랐습니다. 그 문장은 포스터가 아니라 절차였고 절차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급해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앞에 두는 선택이라는 걸 이곳이 보여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박지훈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단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수민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애단, 이수민은 애단이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단이 더 감사드립니다. 김도윤은 마지막까지 과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인데도 책임을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당신도 그 기준을 들고 돌아가라는 뜻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와서부터 계속 들고 다니던 수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크 항목과 일정만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장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이 제일 무섭다. 기록이 말할 때까지 통과는 없다. 멈추는 용기가 사람을 살린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놓았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펜 끝을 잠깐 멈췄습니다. 국뽕이라는 말은 보통 성능 자랑이나 숫자 자랑에 붙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채운 건 다른 종류였습니다. 전투기가 강해졌다는 뉴스가 아니라 강해질수록 실수의 값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빨리 가야 하는 순간에도 멈출 수 있는 용기. 기록이 쌓일 때까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로그가 괜찮다고 말하게 만드는 시스템. 저는 그게 더 뜨거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떠나는 게 조금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기준을 미국으로 가져가서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일정 압박은 어디에나 있고 사람은 언제든 타협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하려고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오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생깁니다.
구조는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 습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직업의 이유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투기나 무장 같은 눈에 보이는 장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화면에서 아군이 아군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 그 보이지 않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강함의 시작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기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을 겪고 놀랐던 경험이 있다면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록들이 모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에서의 감동 사연이 더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